지금부터는 태풍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사회 2부 황규락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황규락 기자, 현재 태풍이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강풍과 폭우가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태풍은요, 오전 3시쯤에 일본 규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시속 한 18km 정도의 속도로 일본 가고시마 북쪽을 지나고 있고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태풍은 우리나라를 향해 점점 북진을 하다가 일본 내륙 쪽으로 방향을 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남 해안 또 남부 해안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또 순간 풍속이 시속 55에서 한 110km 정도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울산과 경주 지역에 한 150에서 200mm, 부산과 양산, 포항에는 100에서 150mm, 그리고 경남 지역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요, 한 시간당 60mm 이상 내릴 수 있어서 여기에는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바람도 영남 해안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피해를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부산과 포항 지역을 살펴봤잖아요. 밤 사이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이 있나요? 네, 먼저 제주도에서 피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7분쯤에요. 제주도 용담동 해안가 갯바위에서 A씨가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경과 소방이 함께 수색 작업에 나서서 1시간 후에 바다에서 A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구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주소방본부가 소방 헬기까지 뛰어서 저녁 11시 12분에 A씨를 결국 구조를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부산에서는요, 지하철 역사에 있던 화분이 강풍에 쓰러져서 한 명이 다쳤고요. 또 부산과 울산 지역에는 101세대가 정전이 되는 사고도 발생이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강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태풍 규모가 얼마나 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태풍 중심권은 우리나라에서 멀리 일본 규슈에 있었죠. 그런데 이 강풍 반경이 약 400km 정도 되니까 지금 이 시간 그 경상도 동해안과 남해안은 태풍의 그 강풍권에 들어있거든요. 이 내륙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태풍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앞으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3시간 정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근접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산 부근에서 그 5~6도인가요? 초속 33.9m가 불었고 아까 도쿄 특파원 얘기했는데 중심에 들어있는 일본은 초속 50m의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시간 안에 초속 한 우리나라에서 한 30에서 한 35m 정도 이 정도의 그 강풍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강한 바람 피해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아까 낚시 얘기 나왔는데 바닷가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닷물이 굉장히 지금 저 태풍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멀어졌다는 정보가 나오더라도 바닷가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너울이 하얀 파도는 약해졌지만 쑥 올라오는 그 너울성 파도가 우려가 염려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강풍 반경이 넓고 강한 바람이 부는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안가를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기상청은 당분간은요, 이 제주도 해안 또 남해안, 동해안에 이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또 밀려오거나 이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 또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요. 특히 제주도 해안에는요, 오늘까지 폭풍 해일의 가능성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어서 해안가의 어떤 침수 그리고 시설물 파손, 또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풍이 불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안뿐만 아니라 이 간판과 같은 낙상 사고 이런 것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본부장님, 이 태풍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강원 영동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릴 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태풍이 동반한 그런 기상위성 영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경상도 남해안까지 덮여 있는데 이 태풍의 본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강원도 영동에도 오늘 낮 동안 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는 우려할 만큼 그렇게 뭐 300mm, 400mm 이 정도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포항과 울산 부근에 한 100에서 150은 지난번 12호 태풍 때 비가 온 이후에 또 다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고요. 강원도 영동은 이 태풍의 힘에 의해서 찬 동해바다의 공기가 백두대간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산에 부딪히면 그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더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져서 강원도 영동에는 오늘 낮까지 앞으로 한 100mm 정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태풍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는 비보다는 역시 바람이 피해가 우려가 된다. 아까 2차 사고 있었는데 특히 경상도, 부산 이런 대도시 불필요한 외출을 한 낮까지는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그 역시 또 그 높은 그 해일, 태풍이 원래 폭우, 강풍, 해일 세 가지를 가져오는 건데 폭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 태풍 중심권에서 멀리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는데 역시 강한 바람으로 인한 2차 피해, 또 비 가운데 강풍으로 전기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또 감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2차적인 피해 없도록 예상이 되고 지난번 흰남노 때 그 부산 마린시티인가요? 유튜버가 멋진 그 영상을 제공한다고 그 건물 옥상에서 그 사진 찍다가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또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역시 이번에도 그런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태풍이 올 때는 우리가 계속 그 각 방송에서 예고를 하는데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은 어떻게 금방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그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중한 인명 피해, 아까 낚시꾼 같은 그런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동해안 바다가 관광객들이 오면 파도가 멋있거든요. 그걸 또 사진 찍는다고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낮까지는 이 태풍의 강풍에 대한 유의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